안녕하세요. 클래리베이트 함소영입니다. 오늘 인사이트 B&A를 활용한 연구 동향 분석 교육이 잠시 뒤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2시 10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10분 정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쯤 이제 오실 분들이 이제 많이 참석해 주신 것 같아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체크 한번 채팅창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부경대학교 도서관 담당자 선생님께서 공지사항을 올리셨기 때문에 이거 한번 지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교육의 경우에는 레코딩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이 레코딩은 이제 도서관에서 안내해 주시는 그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추후에도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러면 오늘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래리베이트 함소영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인사이트 B&A를 활용해서 연구 동향 분석을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진행을 해 드릴 거고요. 온라인 채팅창을 통해서 중간에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목차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마 참석해 주신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학부생분들도 계실 거고 대학원 생분들도 계실 텐데 웹 오브 사이언스와 인사이트를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클래리베이트의 뭐 JCR이라든지 웹 오브 사이언스 엔드노트 활용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아직 활용을 해 보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서 웹 오브 사이언스 인사이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를 활용을 해서 이제 관심 분야가 다 전공이 다르시다 보니까 다를 텐데 관심 분야가 달라질 텐데 이 웹 오브 사이언스를 가지고 서치 쿼리, 검색식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이 서치 쿼리를 작성하는 방법, 이 서치 쿼리를 작성을 해서 나온 결과를 인사이트 B&A, 그냥 저희가 인사이트라고 계속 제가 부를 거고요. 이 인사이트에서 어떻게 이제 내보내고 거기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하면 되는지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총 여기 보시면은 9 개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9 개의 그래프를 통해서 연구 동향 분석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할 때 굉장히 기본적으로 만들고 있는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될지 좀 같이 데모를 해서 이제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먼저 웹 오브 사이언스와 인사이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SCI급 저널 뭐 이런 것들은 뉴스에서도 많이 보시고 하셔 가지고 좀 귀에 익숙하실 텐데 이 SCI급 저널이라고 흔히들 이제 묶어서 부르시는 게 클래리베이트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콜렉션에 있는 SCIE, SSCI, AHCI SCIE는 이제 과학, 공학, 뭐 의학 이런 흔히 말하면 이공계 쪽인 거고요. 그다음에 SSCI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학, AHCI 같은 경우에는 인문예술학 분야에 해당하는 저널, 저희가 선정한 저널들을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논문의 서지 정보, 보통 서지 정보라고 하면 논문의 제목, 저자의 소속 기관이나 저널에 대한 정보, 앱스트랙트, 뭐 참고 문헌, 인용 관계 요런 것들. 인용 관계는 이제 저희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서지 정보라고 에는 포함이 되진 않긴 하지만 뭐 그런 서지 정보까지 보실 수 있는 게 이런 저희 논문 그런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SCI와 SSCI, AHCI에서 저널에서 선정된 저널에서 나온 논문의 서지 정보를 보실 수 있는데 이 SCI급 저널에 나온 저널을 검색해서 보실 수 있는 저널에 나오는 그 논문을 검색해서 보실 수 있는 게 이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CI급에는 이제 코어 컬렉션에 들어오기는 퀄리티 면에서는 이제 저희 에디터리얼 팀을 다 통과를 해서 들어왔는데
있는데 이제 임팩트 면에서는 아직 조금 부족해서 ESCI라고 하는 별도의 그 저널 색인이 하나가 더 있고요. 그리고 BKCI라고 해서 이게 북 사이테이션 인덱스거든요. 그래서 도서, 그리고 CPCI는 컨퍼런스 프로시딩즈 사이테이션 인덱스라고 해서 이제 학회가 열리고 나면 그 학회에서 이렇게 논문집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걸 모아 놓은 게 CPCI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총 6 개의 인덱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흔히들 SCI급 저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희 클래리베이트에서 이건 SCI야, 이건 SSCI야, 이건 AHCI라고 정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아마 JCR을 좀 익숙하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JCR에서 특정 저널들을 검색해서 그 특정 저널의 저널 임팩트 팩터 값까지 이렇게 찾아서 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클래리베이트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는 SCI급 저널에 나온 논문의 서지 정보, 어떤 논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보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웹 오브 사이언스와 인사이트를 이제 교육을 해 드릴 건데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가져다가 분석을 합니다. 물론 완전히 전부는 아니에요.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은 1900 년부터 현재까지 100 년이 넘게죠. 벌써 한 120 년이 넘었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인사이트는 1980 년부터 현재까지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게 해 주거든요.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 있는 데이터를 인사이트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검색이 아니라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인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자꾸 JCR에서 저널 임팩트 팩터 찾아서 보실 수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JCR에 있는 저널 임팩트 팩터를 포함해서 저널을 평가하는 그런 지표 값들이 있거든요. 그 지표도 인사이트에서 분석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ESI라는 별도 또 플랫폼이 저희가 있습니다. 이 ES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연구자분들 중에서 이제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신 게 highly cited researcher 뭐 세계 1%의 연구자 뭐 이렇게 저희가 뭐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highly cited researcher를 선정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가 되는 highly cited paper가 나오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ESI고요. 이 ESI에서 highly cited paper에 대한 정보를 인사이트로 내보내서 인사이트에서 다 그 정보들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리베이트에서는 인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이제 논문 수가 많아졌어. SCI급 논문들이 막 계속 증가해. 요런 거 되게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떤 연구자가 어디에 소속을 해서 어떤 논문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보고 인사이트에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클래리베이트가 고민을 했던 게 그러면은 연구 성과를 평가할 때 질적인 거, 양적인 거. 양적인 거는 연구 규모가 커지냐, 논문 수가 많아지는 거 이런 걸로 보실 수가 있는데 질적인 면을 평가할 때는 같은 분야, 정말 똑같은 분야에 있는 연구자들이 딱 모여 있는 그분들끼리 논문을 읽고 우수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보통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데이터로 봤을 때는 질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인용수라고 보시면 되세요. 논문을 이제 논문을 써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 논문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논문을 읽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논문을 쭉 읽어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막 번호가 달려 있어요. 글자 위에 번호가 달려 있고 논문의 맨 끝에 보면은 참고 문헌, 레퍼런스라고 해서 뭐 1번 논문은 뭐야 이렇게 해서 참고 문헌이 있는데 이렇게 참고 문헌이 되는 게 인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용을 기반으로 해서 질적 평가 지표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트에서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 뿐만이 아니라 인사이트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저희가 지표를 활용해서 연구 성과의 양적인 분석과 함께 질적인 분석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인사이트에서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거 다 활용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이제 주요 많이 활용하는 인디케이터들은 제가 좀 짚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오브 사이언스 논문 수 당연히 필요하죠. 논문 수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줄어들었는지 이런 걸 보실 수가 있는 건데 당연히 늘어나야겠죠. 줄어드는 분야보다가는 계속 규모가 커지는 분야가 아무래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웹 오브 사이언스의 코어 컬렉션에 등재된 논문의 수, 그리고 전체의 인용 수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CNCI라고 해서 논문의 연구 분야,
출판 연도, 논문의 형태에 따라서 평균 인용수를 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했어요. 이 노멀라이제이션을 했다는 게 이제 정교화했다는 거라서 세계 평균을 1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거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뭐 어떤 연구자는 3 점이야. 아니면은 어떤 연구자는 0.5 밖에 안 되네. 뭐 아니면은 우리 학교는 뭐 1.5 야. 근데 다른 학교는 2 점이야. 이런 걸 상대적으로 비교 분석을 해서 어떤 면에서 더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 성과들이 많은지 요런 거를 1을 기준으로 세계 평균 1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 분석하실 수 있는 지표가 CNC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NCI는 오늘 쓰지 않겠지만 좀 연구자분들이 다들 오셨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연구 분야가 아니라 저널을 기준으로 얘는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건데 이 저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저널 임팩트 팩터랑 일치하진 않거든요. 저희가 익스펙테이션 값이라고 해서 이제 계산하는 값이 별도로 있긴 하는데 굉장히 근접하게 따라가는 게 저널 임팩트 팩터 값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연구자분들 중에서 나중에 이제 인사이트로 내 논문이 나왔는데 이런 걸 확인해 보실 때 JNCI 값이 나는 저널 임팩트 팩터가 3인 저널에 투고를 해서 논문이 나왔는데 시간이 흐르고 봤더니 JNCI 값이 5네. 그러면은 그 저널에서 나온 같은 연도에 출판된 논문 중에서 아티클과 리뷰 중에서 뭐 똑같은 아티클이라고 했을 때 인용이 거의 5배 더 많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유사한 연구 성과를 가지고 나중에 투고를 하실 때는 저널 임팩트 팩터 값이 훨씬 높은 저널을 찾아서 거기에 투고를 하셔도 억셉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억셉돼서 이제 퍼블리시가 되고 나면 어쨌든 저널 임팩트 팩터가 더 높은 저널에 이제 논문이 출판이 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연구 성과를 평가받으실 때도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연구자분들이 쪼끔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연구 분야별로 인용수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는 논문의 수도 보실 수 있고 비율도 보실 수 있고 보실 수가 있고요. 앞에서 제가 뭐 highly cited paper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highly cited paper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구 스키마 중에서 ESI 카테고리라고 하는 22 개의 굉장히 큰 브로드한 카테고리거든요. 피직스, 케미스트리, 엔지니어링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22 개가 있는데 그 카테고리별로 출판된 지 10년 이내의 논문들 중에서 상위 1%의 인용을 받은 논문을 저희가 highly cited paper라고 부르고 있고 얘는 제가 앞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선 SCIE, SSCI, AHCI, ESCI, BKCI, CPCI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 버리고요. SCIE와 SSCI에 해당하는 저널에서 나온 논문들 중에서 아티클과 리뷰에 해당하는 논문 유형 보통 연구자분들이 논문 이러면 다 아티클 아니면 리뷰를 말씀하시거든요. 그 두 개의 형태에 해당하는 논문만 대상으로 요거를 발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리 사이티드 페이퍼는 굉장히 고인용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정 분야에서 이 고인용 논문이 되게 많다라고 하면은 진짜 그 논문들은 전 세계에서 유사한 분야를 연구하는 분들은 또 다 이렇게 연구 분야가 뭐 하나가 된다고 해도 여기저기 응용이 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되고 있어서 뭐 연구자분들 다 한 번씩은 그 논문을 봤다라고 할 만큼 인용이 많이 되는 논문들이 highly cited paper입니다. highly cited paper는 오늘 좀 한 번은 분석할 때 쓰일 거고요. 그리고 이 citations from patent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논문이 특허에 인용이 된 횟수를 가지고 약간 산업의 영향력을 볼 텐데 논문이 특허에 인용이 될 때 보시면은 아마 지금 학생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특허 출원서를 이렇게 보시거나 아니면 특허를 내보시거나 하는 분들이 좀 아직은 적으실 수 있으세요.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논문은 그래도 학생분들이 좀 되게 쉽게 접하실 수가 있는데 특허로는 조금 다른 게 논문 같은 경우에는 참고 문헌이 되게 많거든요. 막 보통 20개, 30개 막 이렇게 돼요. 막 더 많은 것들도 있고. 근데 특허 같은 경우에는 참고 문헌이 그렇게 줄줄줄줄 달리는 그런 형태의 문헌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도 참고 문헌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논문이 그럼 특허에 어떻게 인용이 된다는 거지?'라고 이제 좀 의문점이 생기실 텐데 그렇게 그 논문을 출원을 할 때 그 발명자가 참고한 문헌도 있고요. 많지는 않아도 그것도 카운트가 되고 이제 논문은 저널사에 투고를 하면 저널에서 레퍼리들이 이제 막 서로 아규를 해서 논문이 억셉되고 나면 출판이 되는데 특허는 각
나라별로 특허청에 이제 출원을 하면 출원이 된 다음에는 특허청에 있는 심사관분들이 이 특허가 과연 등록이 될지 거절이 될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하세요. 근데 그 심사관이 특허의 등록 여부를 결정을 할 때 논문도 찾아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특허 나온 거 벌써 이미 논문에서 나왔는데 더 이상 뭐 "이게 특허로서 우리가 등록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라고 하면 거절을 할 때 그 근거가 "이 논문이 있었어."라고 하는 게 인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심사관에 의해서 인용이 되는 것도 저희가 카운트를 해서 그런 연구들이 많다면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Citations from Patent 같은 경우에는 산업의 영향력을 볼 때 저희가 좀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 공동 연구는 공저자 기준으로 소속 기관이 이제 해외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 계신 분이 미국에서 유학 가서 이제 뭐 MIT에 있는데 우리 학교랑 같이 공동 연구를 했다. 그러면은 한국 분이지만 국적과 상관없이 소속이 MIT면은 국제 공동 연구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국적을 저희는 당연히 걸 트래킹할 수는 없고요. 그 소속 기관이 위치한 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국제 공동 연구를 찾는 국제 공동 연구 비율 보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인더스트리 콜라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자의 소속 기관이 기업인 경우를 저희가 이제 산학 협력 비율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산학 협력이라고 했을 때 이제 기업에서 펀딩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논문 서지 정보에서 저희가 인더스트리 콜라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자의 소속 기관이 기업인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CNCI, 웹 오브 사이언스의 논문수, 하이리 사이티드 페이퍼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데이터를 그림을 그리거나 할 때 제가 주로 많이 쓰고 있는 인디케이터들이기 때문에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나중에 이제 데모에서 그래프를 그리거나 할 때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등록을 이미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직 등록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미 등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 들어오셔서 로그인만 해 주시면 되세요. 과거에 혹시 JCR에서 아이디를 만드셨거나 아니면 엔드노트 아이디가 있으신 경우에도 하나의 아이디로 연동이 되는데, 저희가 최초로 아이디를 등록을 하실 때는 기관 IP 내에서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학교 부경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를 검색해서 링크를 통해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구글에서 그냥 웹 오브 사이언스 검색하셔 가지고 이제 가입을 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가입하실 때 이메일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 이런 거 뭐 지메일 쓰지 마시고요. 학교 이메일 주소를 활용하시는 것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이메일을 쓰시고 이거를 이제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동안 가입을 해 주시면 되세요. 가입을 한번 이제 이걸 하면은 하나의 아이디로 웹 오브 사이언스, JCR, 인사이트를 다 활용하실 수 있고요. 교내에 계실 때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 JCR을 그냥 단순히 검색하실 때는 로그인을 안 하고도 실은 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로그인을 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를 생성을 하셔야 되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도 뭐 서치 히스토리를 남겨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장해 논문을 좀 주요하게 저장해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로그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로그인을 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 크롬에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크롬을 활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로그인을 한번 하셨으면 로그인 하신 다음에 창을 한번 껐다가 다시 들어와서 한번 이렇게 연동을 해 주시는 게 좋은데,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한번 들어갔다가 이게 만약에 혹시 바로 연동이 안 되셨을 경우에는 창을 한번 닫고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 주시면 얘가 이제 싱크가 좀 잘 맞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게 이제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거는 한번 좀 유념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이디를 지금 등록을 해서 제가 데모를 보여 드릴 때 같이 따라서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서치 쿼리 작성하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로그인을 해서 보시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을 선택해 주셔야 되고, 에디션 같은 경우는 그냥 올로 하겠습니다. 전체를 전부 가지고 할 거고요. 다큐멘트에서 보통 많은 것들을 여기다 넣으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토픽이라고 해서 이 토픽은 논문의 제목, 그다음에 키워드, 저자 키워드와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가 추천해 주고 있는 키워드 플러스 앱스트랙트
에서 이제 검색 이렇게 제가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가 있는 경우 검색해서 "이런 논문들이 있어."라고 알려주는 게 토픽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픽으로 검색을 해서 좀 검색 결과 양을 좀 늘릴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검색창이죠. 검색창에다가 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작성해서 넣으시면 되는데 서치 쿼리를 작성하실 때는 저는 여기에다가 그냥 예시로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받아서 보시면 되실 건데 메디슨에 그다음에 뭐 AI가 들어간 것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AI, Artificial Intelligence, 머신 러닝, 딥러닝 요렇게를 넣었고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니어 연산자라고 해서 연산자를 활용을 했습니다. 연산자 활용은 나중에 자료 보시면은 여기 클릭해서 또 넘어가서 보실 수 있고 제가 바로 다음 장에 넣어 놨어요.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연산자를 쓰실 때는 and, or와 not을 쓰실 수가 있고요. and 같은 경우는 교집합이에요. A and B 하면은 A와 B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걸 찾아내는 거죠. A만 있으면은 그 논문에 A만 쭉 있다? 그럼 안 찾아지는 거. A, OR 같은 경우에는 합집합, not 같은 경우에 여집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A not B라고 하면 A가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B가 있는 거는 빼줘. 라가 not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세 개의 부분 연산자 제일 많이 활용하시고요. 큰 따옴표를 활용해서 만약에 이 artificial intelligence에 따옴표가 없다면 우리가 artificial intelligence 하면 AI잖아요. 이 AI도 찾아지는데 artificial이 있고 막 단어가 있고 intelligence가 있고 이런 경우도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AI를 찾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따옴표를 넣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보시면은 artificial intelligence에는 다 큰 따옴표 넣었고 머신 러닝, 딥러닝에도 이렇게 큰 따옴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니어 연산자 설명드리면은 니어 연산자는 and랑 똑같아요. and랑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A and B라고 했을 때는 A와 B의 단어 사이에 거리의 제한이 없어요. 이 거리의 제한이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 논문의 타이틀에 A가 있어요. 첫 문장에 뭐 A를 뭐 그냥 제가 여기다가 메디슨을 썼으니까 메디슨 어쩌고 저쩌고 타이틀에 있고 그다음에 abstract 저 끝에 B가 있어요. B는 뭐 드럭 딜리버리라고 할게요. 드럭 딜리버리가 있으면 걔가 찾아지는 거예요. A도 있고 B도 있으니까. 그 논문의 제목, 키워드, abstract에 그게 있기 때문에 A도 있고 B도 있기 때문에 찾아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더 너무 이거는 뭐 메디슨과 드럭 딜리버리의 연관성이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는 논문인 것 같아라고 했을 때 요 단어들이 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게 니어 연산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니어 연산자 같은 경우는 A와 B 사이의 단어가 최대 15개. 그리고 니어 연산자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쭉 긋고 숫자를 넣으시면 거기 숫자도 조정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예시 보시면은 메디슨의 니어 연산자 쓸 때 이렇게 5개까지라고 했는데 요거는 쪼끔 잘 봐주시면 좋은 게 이렇게 해서 나의 관심 분야를 이제 검색을 했더니 논문이 막 3만 개씩 나왔다. 근데 3만 개 좀 너무 많아서 좀 줄이고 싶다. 요렇게 보실 때는 요 and가 아니라 니어 연산자를 써서 쪼끔 사이를 좁히는 것도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니어 연산자를 요렇게 넣어서 검색을 했더니 논문이 100개 나왔다. 뭐 200개 나왔다. 이러면 200개 가지고 있는 논문을 트렌드를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데이터가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논문량이 그래도 수천 편 정도는 보유가 돼야지 좀 데이터가 분석이 될 때가 좀 깔끔하게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 니어 연산자의 숫자를 점점점 키워가서 데이터 숫자를 조금 더 확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하시면서 검색식을 본인의 연구 주제에 맞게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커스텀 데이터가 검색을 해서 나오면 요거는 제가 벌써 며칠 이거 이 자료를 만들 때 만든 거라서 아마 요거 그대로 넣어서 보시면은 개수가 다르실 거예요. 그리고 구독하고 있는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저와는 개수가 다르게 당연히 다르게 보이실 거고 아마 제가 오늘 검색해도 다르게 볼 겁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논문 수가 달라지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한 4,500개 정도 나왔으니까 충분하네라고 하고 검색 결과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 서치 쿼리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익스포트를 여시면은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인사이트 클릭해서 넘어가면은 데이터를 이거를 인사이트로 나는 보내서 분석을 할 거야 라는 게 인사이트로 데이터 내보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보내면
요렇게 데이터셋 이름을 설정을 하라고 떠요. 저는 그냥 콘테스트 데이터, 뭐 커스텀 데이터 이렇게 했는데 보통은 지금 만든 그 데이터셋의 그 연구 주제를 가지고 많이 만들기도 하고 뭐 날짜도 넣고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클릭해서 익스포트해서 보시면은 요 4,466 개의 논문이 인사이트로 내보내지기가 되는데 어 보시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는 데일리 업데이트고요. 인사이트는 먼슬리 업데이트예요. 그래서 거의 한 달 정도의 그 업데이트 주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정 논문들은 인사이트에서 인식을 못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로그인한 이메일로 "이 논문들은 인사이트로 내보내기가 안 됐어."라는 회신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인사이트에서 접속을 해서 보시면은 여기 데이터셋을 어디에서 확인하는지도 설명드릴게요. 오가나이즈에 들어오셔서 폴더를 클릭하시면은 요렇게 컨테스트 데이터, 제가 컨테스트 데이터로 해서 내보내기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찾으실 수 있는데 보시면은 요렇게 폴더 모양으로 생긴 것들은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 데이터 모양 같죠? 그래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게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요거 하시면서 제가 9 개의 그래프 그리는 거를 이제 함께 그려 볼 텐데요. 요거는 계속 그래프를 그리면서 저희가 리포트라는 걸 만들어서 저장을 해서 보실 수도 있어서 지금 만드신 거를 나중에 이제 포스터 이제 만드시거나 하실 때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니까 오늘 잘 따라서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설정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베이스라인을 설정을 해서 연구 동향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라인 설정하는 방법, 요거는 제가 데모를 통해서 다시 한 번씩 차근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디케이터도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주요하게 저희가 많이 써요라고 하는 인디케이터들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어디에서 설정할 수 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연구 분야나 기관 분석할 때는 요런 인디케이터를 많이 쓸 거고요. 연구자 분석할 때는 여기 JNCI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제가 JNCI 같은 경우는 논문 한 편 한 편을 가지고 확인했거나 아니면 연구자 전체를 가지고 봤을 때 JNCI 값이 높다 이러면은 다음번에는 저널 임팩트 팩터가 좀 더 높은 저널에 투고하면 좋다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연구자 평가할 때도 보실 수가 있고 본인의 논문을 나중에 평가해서 보실 때도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모두 오늘 그래프를 그리진 않을 건데 저희가 보통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인디케이터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퍼블리케이션 소스라고 해서 퍼블리케이션 소스가 저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은 투고할 저널을 어떻게 좀 찾아볼지 요런 것도 인사이트를 통해서 분석을 할 텐데 저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제가 더 많은 평가 지표가 있는데 다 이제 우선 버리고 이 저널 임팩트 팩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저널 임팩트 팩터 그리고 쿼타일을 가지고 왔는데 이 저널 임팩트 팩터는 저널을 평가하는 지표고요. 지금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연구 성과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인디케이터입니다. 지표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널 임팩트 팩터와 쿼타일을 쓸 겁니다. 이 쿼타일은 저널 임팩트 팩터를 기준으로 1 등부터 꼴찌까지 나래비를 세웠을 때 여기에서는 전체 저널은 아니고요.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카테고리라고 하면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입니다. 이 카테고리 내에서 있는 저널들을 나래비를 세웠을 때 상위 25%가 Q1, 25에서 50이 Q2, 50에서 75가 Q3, 75에서 100이 Q4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쿼타일 4분위로 나뉘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Q1 저널에 해당하는 논문의 비율로 되어 있는데 그 상위 25%의 저널 임팩트 팩터 기준 4분위가 Q1 상위 25%에 해당하는 의 논문의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우수한 연구 성과의 그 지표로 활용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Q1 저널에 얼마나 논문이 비중이 많은가 요런 것도 이제 분석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래프 9 개를 그리시면서 제가 이제 인디케이터를 좀 설명을 이제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시면서 분석을 할 때 '나는 이 Q1 저널에 뭐 논문 비중 이런 것도 좀 넣어 보고 싶다.' 하실 때는 그 인디케이터를 쓰셔도 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그리는 그래프에서 제가 지정해 주는 인디케이터 외에 다른 인디케이터도 써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다양하게 인디케이터를 한번 넣어 봤습니다.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인디케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관심 분야의 연구 동향을 분석을 할 거고요. 어떤 그래프들을 그릴 건지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데모를 통해서 이제 하나씩 같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문 수의 트렌드 분석을 할 거고요. 가장 기본이 됩니다. 논문 수가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증가하다가 세츄레이션이 돼서 논문 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지 이런 거를 보고 이거 전 세계 이제 트렌드인 거잖아요. 전 세계 트렌드 논문 수의 트렌드를 가지고 이런 걸 분석을 해서 보면 이 분야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이제 연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구 규모가 커지는 데에서 연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아무래도 논문수가 줄줄줄줄 적어지고 있는 그런 분야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얼마나 논문 수가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약 20년 정도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요거는 한 10년 정도를 하셔도 되고 20년 정도 하셔도 되고 요거는 분석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많이 하는 거는 10 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요게 그 메디슨과 AI 기술을 앞에 그 서치 쿼리 짰던 거를 가지고 저는 쭉 분석을 해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어떤 분석을 하는지가 오른쪽에 보면 보실 수가 있고 요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이 그래프를 이제 포스터를 만드시려면 이 그래프를 분석해서 본인이 읽어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이 그래프를 읽어내는 거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출판 연도에 따라서 논문 수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가, 논문 수에 대한 변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논문 수와 동시에 highly cited paper를 봤어요. highly cited paper 숫자를 봤더니 이 축의 이 레인지가 굉장히 Y축 레인지가 굉장히 달라져 가지고 이게 납작하게 붙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highly cited paper만 별도로 딱 같이 이제 따로 그려도 되고 X축 Y축을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서 그리셔도 되긴 하는데 나눠서 그리실 때는 엑셀로 이제 그리시긴 하셔야 돼요. 엑셀로 그리시는 방법도 제가 다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highly cited paper는 10년치 논문이기 때문에 이때는 highly cited paper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요때부터 highly cited paper가 있을 거고 웹 오브 사이언스 논문 수와 highly cited paper를 같이 봤더니 고인용 논문의 숫자가 증가해. 감소해. 아니면 아예 없어. 이런 거를 가지고도 해당 분야에 얼마나 우수한 논문들이 몰려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그 분야에 나온 논문들을 얼마나 많은 연구자가 인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읽어내실 수 있는 게 웹 오브 사이언스 논문 수와 하이리 사이티드 페이퍼의 논문 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 연구 현황을 분석을 할 거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특정 키워드에서 우리 나라는 어디와 공동 연구를 하고 있을까라고 이렇게 본 건데 한국 같은 경우에 메디슨과 AI를 같이 활용해서 하는 연구에 한국도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미국, 영국, 뭐 파키스탄, 중국, 독일 이런 순으로 우리가 공동 연구를 많이 했더라라고 저는 이거를 국가를 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검색한 그 검색 세트에 우리 학교에 논문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학교를 기준으로 기관을 기준으로도 공동 연구 현황을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연구 현황을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산업의 영향력과 관련해서 citations from patents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citations from patents를 여러 이제 몇 가지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같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논문 수를 그대로 봤고요.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콜라보레이션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느 해에는 그 산업과의 공동 연구가 굉장히 많은 논문을 썼던 해들이 있고 비중이 높아졌던 해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citations from patent 이
페이퍼에 인용이 많이 됐던 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분야인지 아니면은 뭐 순수 학문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Citations from Patent의 숫자가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고런 거를 파악해서 보실 수 있는 게 이 Citations from Patent라서 요 그래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실 때는 오른쪽에 여기 참고로 제가 짧게 코멘트 달아 놓은 거를 조금 참고하셔 가지고 그래프를 읽어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건데 보통 요런 거 제일 궁금해 하시잖아요. 논문 이렇게 쫙 봤더니 키워드를 가지고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면 굉장히 분석 그래프가 멋있고 예쁘고 이렇게 나오고 어떤 키워드들이 그 연구 분야에서 눈에 띄는지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 키워드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저는 키워드를 사이테이션 토픽을 활용해서 키워드 셋을 만들었고요. 이 사이테이션 토픽은 저희가 클래리베이트에서 가지고 있는 리서치 에어리아 스키마라고 보시면 되세요. 연구 분야를 분류하고 있는 건데 이 사이테이션 토픽은 매크로, 메조, 마이크로로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가 되게 커요. 한 10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메조가 100 몇십 개, 마이크로가 이제 한 2천 몇백 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레드의 논문이 하나가 올레드 논문이면 걔는 메조에서는 오가닉 세미컨덕터이고 그리고 매크로에서는 케미스트리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사이테이션 토픽을 이용해서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를 만든 거는 사이테이션 토픽은 논문 한 편당 하나의 토픽을 가지고 있어요. 키워드 단의 토픽을 가지고 있어서 워드 클라우드가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디슨 플러스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키워드를 몇 개 넣었을 때 제가 생각한 거랑은 조금 다르게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논문이 많았습니다. 저는 뭔가 이렇게 드럭 딜리버리 이런 게 더 많이 뜰 줄 알았는데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메조로 그림을 그려 봤고요. 요거는 메조, 마이크로 다 그리셔 가지고 그중에서 하나 고르셔도 되세요. 마이크로로 내려가서 봤더니 AI 에픽이 더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 키워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분야는 뭐 제 전공 분야도 아니고 저도 그냥 만들어 본 키워드 세트였고 그 검색시켰기 때문에 요렇게 본인이 기대한 게 나왔는지 아닌지 그리고 실제 이제 딥다이브해서 포스터랑 상관없이 이제 검색하실 때는 요런 거 클릭하셔 가지고 어떤 논문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고렇게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이머징 토픽을 확인할 건데 요 이머징 토픽은 제가 여기서는 요런 그래프를 그렸지만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보여 드릴게요. 이머징 토픽이라고 해서 진짜 내 관심 분야에서 뜨고 있는 연구 주제를 찾아내는 거고요. 이 이머징 토픽은 좀 설명이 되게 길어야 돼서 제가 요거는 참고 자료로 뒤에 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주요 연구 기관을 요 스캐터 차트로 이제 볼 텐데 메디슨 플러스 AI 같은 경우에는 봤더니 하버드 대학교가 논문 수가 제일 많았고 X축에 보통 논문 수를 넣고요. Y축에 CNCI, 카테고리 노멀라이즈드 사이테이션 임팩트, 아까 그 뭐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일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비교 분석한다고 했잖아요. 우수 기관들을 봤더니 다 1이 넘어요. 1은 당연히 다 넘고 하버드 지금 보시면 하버드 메디컬 스쿨인 것 같고 아마 같은 소속일 테고 그다음에 U 오브 토론토, 스탠포드 진짜 유수의 학교들이 막 나와 있거든요. CNCI 값도 엄청나게 높고 이 버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이리 사이즈드 페이퍼의 숫자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이리 사이트드 페이퍼 숫자로 보면은 하버드 대학교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이리 사이트드 페이퍼의 숫자와 비율을 둘 중에 하나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비율을 보는 이유는 논문 수가 많은 곳에서는 당연히 그 비율이 더 숫자가 많기 하이리 사이티드 페이퍼 숫자도 많기 때문에 논문 수 대비 하이리 사이티드 페이퍼가 많은지 적은지를 보시려면 하이리 사이티드 페이퍼의 비율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하이리 사이티드 페이퍼의 숫자와 비중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 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오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구자가 해당 분야에서 논문이 많은가를 가지고 좀 간단하게 봤고요. 그리고 투고 저널을 선정을 하실 텐데 이 AI 기술을 활용한 메디슨 분야에서 내가 어떤 저널에서 논문이 많이 출간이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나는
Q1 저널이었으면 좋겠어. 내 연구를 한 결과가 굉장히 우수해서 Q1 저널이었으면 좋겠고, 저널 임팩트 팩터가 3에서 7 사이에 해당하는 저널들을 가지고 저널 임팩트 팩터 값의 트렌드를 그렸을 때 어디다가 투고할지를 이제 선택해야 된다라고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같은 거, 캔서라고 하는 거 보시면은 이때 나왔죠. 처음으로 이때 등장한 거예요. 과거에는 해당 저널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SCI 이외에 들어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서 이렇게 저널 임팩트 팩터가 올라가는 저널인지 떨어지는 저널인지, 여기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가는 하늘색 저널 요런 데 투구하시는 게 낫겠죠. 요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원래는 SCI와 SSCI에만 저널 임팩트 팩터 값이 과거에는 이때는 다 제공을 해 드렸었는데, 저희가 재작년부터는 AHCI와 그다음에 ESCI,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 있는 모든 저널 에디션에 대해서 저널 임팩트 팩터를 부여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SCI를 포함해서 ESCI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뺄 수도 있는데 분석에서 저는 이번 분석에서는 전부 넣어서 분석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리서치 호라이즌 내비게이터를 한번 쭉 보시면은 이머징 토픽과 관련해서 좀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머징 토픽에 대한 설명 뒤에 보시면은 이머징 토픽과 관련해서 저희가 더 자세하게 웨비나를 해놨거나 인사이트만 가지고 이제 좀 자세한 설명들, 웹 오브 사이언스만 가지고 자세한 설명, JCR을 가지고 자세한 설명들을 이렇게 한 저희 클레리베이트 콜의 립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 여기 링크 클릭하시면은 립 가이드로 가서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구글 그냥 크롬에서 클레리베이트 코리아 립 가이드 검색하셔도 이렇게 해당 페이지로 연결이 돼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로그인 안 하셔도 다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든지 아니면은 지난 영상들도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안내를 드리고 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그래프들을 그리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은 바로 여기로 넘어가서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를 저는 들어왔고요. 제가 앞에서 계속 꼭 아이디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잘 안 보실까 봐 좀 화면을 키우겠습니다. 저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미 로그인을 해 두었고요. 검색을 여기에서 할 텐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 되게 많아요. 아마 이렇게 저처럼 다 보이시진 않겠지만 코어 컬렉션 보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코어 컬렉션 선택해 주시고 에디션 펼쳐서 보시면은 또 되게 많아요. 똑같이는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저는 이제 1900년부터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학교마다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보이실 거라서 이거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토픽을 두고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음.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요거는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웹 오브 사이언스에 학교 아이디로 가입을 되어 있는데 인사이트 사용 권한이 없다고 뜹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거 창을 다 한 번씩 다 받으신 다음에 인사이트 로그인을 먼저 해보세요. 인사이트 로그인 하시려면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 로그인 하셔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프로덕트에 인사이트가 있거든요. 인사이트 벤치마킹 애널리틱스 클릭하시면은 걔가 로그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로그인이 돼야 되고 아니 이렇게 창을 한번 껐다가 전부 창을 다 닫았다가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하시면은 얘가 싱크가 맞으실 거예요.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디션을 저는 그냥 모두로 할 거고요. 아마 검색 결과가 저보다가 적게 보인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똑같은 토픽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관심 있는 주제를 같이 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그래프 같이 그리시면 나중에 또 이거 다시 그리시고 하려면 또 시간 내셔야 되니까 지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막 여러 가지를 해놓긴 했었는데 저는 드럭 딜리버리 해 볼게요. 아까 계속 제가 드럭 딜리버리를 해 가지고 드럭 딜리버리를 하고 저는 앤드를 쓸 거고요. 이거와 AI, 너무 AI가 화두가 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저도 잘 모르는 분야지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는 드럭 이거 화면 많이 키워 드릴게요. 드럭 딜리버리를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큰 따옴표를 넣었고요. 왠지
데이터 숫자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AND로 넣었고 니어 연산자를 이번엔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I와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OR로 AI, Artificial Intelligence, OR 보통 또 머신러닝 많이 하잖아요. 또 딥러닝 요렇게 넣어서 이렇게 요거 항상 하셔야 돼요. 그 괄호 여기 창을 닫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괄호 안 맞으면은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넣었고요. 이렇게 넣고 그냥 서치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0 개밖에 안 돼요. 그냥 1,300 개로 할게요. 보통은 한 그래도 한 3,000개 정도 되면은 더 좋으세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관들도 되게 조금 나오고 막 이러니까 어 아니면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딥러닝, 머신러닝 AI 말고는 생각나는 단어가 없네요. 제 전공이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놓고 해 보겠습니다. 그럼 드럭 딜리버리가 너무 조금 스페시픽하니까 차라리 드럭만 넣을게요. 드럭을 넣고 서치해 보면 네. 23,000 개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에서 늘리고 한 가지 더 보여 드릴게요.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토픽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저랑 아마 똑같은 거 혹시라도 해 보시는 분들은 개수가 다르게 보이실 거고 여기에서 AND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publication year를 하실 수 있어요. year published를 해서 출판 연도를 2015 년에서 2025 년까지 한 10년 정도죠. 요걸 이렇게 설정하셔도 되고 설정 안 하셔도 되세요. 설정 안 하시면은 인사이트에서 그냥 설정하셔도 되고 요거는 마음 이게 그냥 설정하시는 대로 근데 저도 그냥 빼고 전체를 그냥 설치한 걸 가지고 인사이트로 내보내기 해 보겠습니다. 검색 결과 23,000 건을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에 익스포트가 있어요. 검색 결과 가운데 익스포트가 있고요. 혹시 웹 오브 사이언스 지금 들어와서 저랑 같이 하시는 분 중에 왼쪽에 요런 하이리 사이티드 페이퍼나 핫 페이퍼 필터가 안 보이시는 분은 인사이트와 현재 연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요게 연동이 되면 요 필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 혹시 안 되어 있다면 창 한번 껐다가 다시 하셔도 되고요. 창 껐다가 다시 로그인 하시면 검색한 거 보시면 여기 왼쪽 상단에 메뉴 있거든요. 메뉴 클릭해서 보시면은 여기에 View Your Search History 클릭하시면은 오늘 검색한 거 이렇게 있어요. 그냥 이거 숫자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3,000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검색 결과가 다 남아 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메뉴에서 View Your Search History 하시면은 여기 이거 오늘 한 거잖아요. 커런트 세션. 어제 제가 구경대에 갔었습니다. 어제 오프라인으로 안 오신 분들 보시면은 제가 검색한 것들이에요. 어제는 제가 웨더에 레인을 넣어서 했었거든요. 니어 연산자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그냥 클릭만 하면 되는데 저는 오늘 했던 거 이거 23,000건 이거 클릭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스포트에서 보시면은 밑에서 네 번째에 인사이트가 있고요. 요 인사이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이름을 바꿔라고 뜹니다. 이 이름 꼭 바꾸세요. 나중에 이렇게 많이 쌓이면 뭐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럭에 그다음에 AI에 오늘 날짜 넣겠습니다. 0605 이렇게 넣어서 익스포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냥 이렇게 누르시면 끝났어요. 근데 데이터 숫자가 많으면 인사이트로 내보내기를 할 때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릴 수가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사이트로 넘어가서 데이터가 잘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오른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그인한 이름의 오른쪽 위에 상단에 프로덕트를 클릭하시면은 인사이트 벤치마킹 앤 애널리틱스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하나 뜨게 되고요. 바로 저처럼 로그인이 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네, 이렇게 로그인이 되면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랑은 굉장히 다른 화면이고요. 제가 화면을 좀 더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100으로 키웠으면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여기에서 보시면 인사이트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처럼 이렇게 막 검색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분석이라서 어널라이즈, 리포트, 오가나이즈 이렇게 있는데 오가나이즈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 폴더와 대시보드가 있는데 여기서 폴더를 클릭하시면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드럭 AI 0605 이거 제가 방금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웨더 앤드 레인 이거 제가 어제 만든 거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쌓아 놓은 것 같은 그래프가 데이터고 여기 뉴 이렇게 보시면 얘는 약간 종이같이 되어 있지 않으세요? 요거는 리포트거든요. 요 리포트를 오늘 만들 건데 요거는 어제 만든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클릭하면
어제 이제 저와 함께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셨던 분들은 그래프 모양은 이제 저랑은 다르겠죠. 왜냐하면은 각자 연구 주제가 달랐거든요. 어제 그 재료공학과 계셨던 분은 하이 템퍼러처와 관련된 그 머티리얼 하셨던 분도 계셨고 온콜로지 관련된 그 검색을 식을 만드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웨더에다 레인을 넣었기 때문에 요런 그래프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라서 요 리포트도 생성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가기 하셔도 되는데 저 그냥 폴더로 가서 제가 오늘 만든 드럭 AI 0605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네. 저와 똑같은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같은 구조의 화면이 보이실 거고요. 여기 보시면 항상 클릭하면 여기 어널라이즈 클릭하면 리서처가 맨 위에 있어서 항상 이 리서처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연구 트렌드 그래프부터 그릴 거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이제 먼저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리서처가 아니라 저희는 여기를 리서치 에어리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에어리아 클릭하시면 아이고 제가 뭐가 좀 느려지는 것 같아요. 리서치 에어리아로 왔고 요거는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어 혹시 저처럼 약간 에러가 떠서 데이터 클릭했는데 바로 안 오신 분들은 리서치 에어리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여기 필터 밑에 내려오시면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데이터셋이 인사이드 데이터셋은 먼슬리로 업데이트가 되는 디폴트 데이터고요. 여기를 제가 오늘 만든 여기 드럭 AI 06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바꿔주셔도 되고 아까 그 폴더에서 바꿔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여기 폴더로 들어오셔서 바꿔주셔도 되고 여기에서도 바꿔주셔도 됩니다. 전 여기에서 지금 아까 에러가 나가지고 이렇게 바꿨고요. 그러면 오늘 만든 드럭 딜리버리에 이거 리서치 에어리아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ESCI를 저는 포함을 할 거고요. 아 그리고 여기 저는 필터가 있는데 이거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데이터셋을 드럭 AI 0605 ESCI에 해당하는 논문을 포함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ESCI에 해당하는 논문은 빠지는 겁니다. 저는 그냥 데이터 확장을 위해서 전부 넣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디폴트로 항상 2020부터 2024년도 딱 완료된 시점 5년치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저는 여기를 2015년부터 2025년도까지 그냥 해 볼게요. 2025년도는 지금 6월 시작이니까 아직 올해가 반도 지나지 않았잖아요. 논문이 아직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라 논문 수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긴 할 거예요. 그래도 그냥 항상 2025년도는 꼬리처럼 제가 남겨 놓는 습관이 있어서 저는 그냥 2015년부터 2025년도 10년치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우선은 지금 설정을 필터가 되게 많은데 필요에 따라서 이 필터들을 막 설정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냥 전체적인 연구 동향을 볼 거기 때문에 이 필터 설정은 제가 나중에 몇 가지만 보여드릴 거고요. 우선 2015년부터 2025년도까지 10년치를 설정을 했고 지금 데이터베이스 라인을 제가 베이스 라인을 설정을 할 건데 연구 분야에서 보시면은 여기 결과값이 보실 수 있으세요. 리서치 에어리아가 전부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데 요게 200 저희가 54개가 있는데 요 드럭에다가 AI를 넣은 거는 207개에 해당하는 리서치 에어리아가 있구나를 보실 수가 있고요. 논문 수가 2780 편입니다. 아까 보시겠어요? 23,000 건이었거든요. 논문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걔네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정말 최근에 나온 논문들이어서 인사이트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들이 좀 빠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요거 하나하나 케미스트리 멀티디스플리너리한 논문이 몇 편이 있고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이 데이터 전체를 가지고 볼 거기 때문에 베이스 라인을 설정을 할 겁니다. 여기 왼쪽에 위에 보시면 계속 필터로 되어 있는 걸 클릭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 인디케이터 설정도 하실 수 있고요. 베이스 라인 설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베이스 라인 선택하셔가지고 해당 데이터셋의 베이스 라인을 잡아줘. 베이스 라인은 중복을 제거한 합계.
논문의 합계입니다. 논문의 합계.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인디케이터들 같은 경우는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인디케이터 저랑 굉장히 아마 다르게 보이실 거고 저도 지금 다른 것들을 세팅해 놔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한번 꼭 필요한 인디케이터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Add Indicator라고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버튼 옆에 Add Indicator가 있고요. 이 Add Indicator 클릭하시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 논문 수 뭐 상위 10%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세요. 이거 빼려면 이렇게 하시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highly cited paper의 비중, highly cited paper 논문의 비율, 숫자, 그리고 Q1 저널에 해당하는 논문의 비중 보실 수 있고요. 요거 저처럼 다 안 하셔도 되세요. 좀 깔끔하게 하실 거면 딱 필요한 거 오늘 그냥 쓸 것만 하겠다 하시면은 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CNCI Category Normalized Citation Impact, Journal Normalized Citation Impact 뭐 이런 것들 다 선택해 주시면 좋고 스크롤 한참 밑으로 내리시면 콜라보레이션 보실 수 있으세요. 인더스트리 콜라보레이션 저는 비율로 볼 거거든요. 그래서 비율, 도메스틱 콜라보레이션의 비율, 인터내셔널 콜라보레이션의 비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또 스크롤 막 한창 내려서 보시면은 이 오픈 액세스는 보통은 많이 요거는 이제 분석할 때 많이 쓰진 않은데 우선 제가 그냥 제 걸로 가지고 있느라 해 놓은 거라서 요건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선택하고 어플라이 누르시면 되세요. 저는 지금 변한 게 없어 가지고 그대로 있는 건데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이제 본인이 설정한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위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인디케이터 설정을 꼭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다가 이렇게 빼놔야지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걸 해보실 텐데 우선은 제가 설정을 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청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테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이 테이블 오른쪽에 보시면 비주얼이 있어요. 이 비주얼을 클릭하시면 이제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왔더니 전 이렇게 뜨네요.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 타입, 이 트렌드 그래프를 제일 먼저 볼 건데 이 트렌드 그래프는 꺾은 선 그래프잖아요. 보시면 이 그래프 위에 보시면 Choose a different visualization이 있습니다. 여기 딱 선택하시면 어떤 그래프를 너가 그릴 수 있어 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여기가 선택되어 있는데 트렌드 그래프를 선택하시면 되세요. 트렌드 그래프 선택하시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보일 거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래프는 설정을 했고 뭘로 그릴래? 타임스 사이티드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논문 수로 바꿔야겠죠. 그래야지 인용 수가 아니라 논문 수로 바꿔서 이렇게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뀔 거고요. 여기 그래프에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최대 25개까지 그릴 수 있어. 근데 그냥 하나만 그릴게요. 저는 뭐 카테고리별로 있는 거는 궁금하지 않고 전체 데이터셋의 베이스라인을 잡아서 전체 데이터를 그리고 싶기 때문에 요거를 1로 바꾸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라도 저처럼 이렇게 점점점점점 된 그래프가 안 보이시는 분은 요거 때문일 거예요. 보시면은 데이터셋 베이스라인을 그려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거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점점점이 그려질 거고요. 그러면 요거는 해당 내가 커스텀 데이터로 내보낸 전체 데이터의 10년치 트렌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케미스트리 멀티디스플리너리라는 카테고리에서 하나가 그려졌는데 그러면 안 예쁘죠.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얘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사라져요. 얘를 또 이렇게 클릭하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사라진 상태에서 전체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리포트에 넣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지금 저와 똑같이 하셨다면 이렇게 아마 따라오셨을 거고요. 여기에서 그래프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 Add to Report라고 되어 있습니다. Add to Report 다 발견하셨을까요? Add to Report를 찾으셨으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 뭐 원래는 요거 가지고 리포트 만드실 수 있는데 대시보드에다 그냥 넣을게요. 여기에 오늘 요거를 제가 트렌드 그래프니까 트렌드 이렇게 하고 대시보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세이브 하셔도 되고요. 이거 혹시 그 리포트 만드는 게 헷갈리시면 대시보드 클릭하시고 세이브 하셔도 되는데 보시면
요렇게 폴더 모양으로 된 데는 세이브가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리포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폴더 생성, 리포트 생성 두 가지가 있는데 리포트 생성을 클릭하시면은 뉴 리포트를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0605로 해서 하나 던을 하면 여기 사라졌거든요. 마이 아이템을 열어서 보시면은 0605가 있습니다. 요거 선택하시고 트렌드에 세이브 하면은 요 그래프가 아까 제가 막 어제 만든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 리포트에 저장이 될 텐데 요거는 제가 맨 마지막에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이게 뭔가 필터가 잠시만요. 제가 자꾸 어제 만들어 놓은 것들 때문에 필터가 자꾸 생성이 되는데 필터를 다시 좀 지우고 원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분석했던 것들 때문에 지금 필터가 자꾸 적용이 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면은 제가 비주얼에서 하나를 저장을 했고요. 여기 있는 거를 하나 저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동시에 한 가지를 더 그릴 거예요. 제가 앞에서 PPT에서 보여드렸던 게 보시면은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요거 그리겠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방금 저희가 요거를 그렸거든요. 보이시죠? 요거를 저희가 지금 방금 그렸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요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논문수와 하이리 사이티드 페이퍼 논문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거를 그려볼 거고요. 여기에서 Choose a different visualization을 다시 클릭해서 그래프 타입을 보시면 맨 밑에 멀티 인디케이터 트렌드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멀티 인디케이터 트렌드 그래프를 클릭하시면 이제 조금 또 달라져요. 지금 데이터셋 베이스라인으로 제 거 자꾸 이게 틀어지는데 데이터셋 베이스라인 아마 이렇게 보이실 거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 다큐멘트 있고 여기 옆에다가 클릭하시면은 하이리 사이티드 페이퍼 숫자가 뜹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얘가 이제 두 가지를 같이 그려줄 거예요. 이상하게 오늘 저희 집 인터넷이 굉장히 느립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논문의 수가 어떻게 증가하였는지 2025년 당연히 뚝 떨어질 건데 지금 보니까 드럭과 관련됐고 AI와 관련된 거는 계속 연구가 지금 활발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일리 사이트드 페이퍼는 숫자로 봤더니 너무 바닥이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두 개는 안 보고 싶다 하실 때 그냥 클릭하시면 얘만 살아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캡처를 두 가지를 리포트에다가 담아 놓으셔도 되세요. 우선은 얘를 살리고 두 가지가 다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업데이트 어널라이즈와 애드 투 리포트가 있는데 절대로 업데이트 어널라이즈를 누르지 마세요. 업데이트를 누른다는 얘기는 아까 그렸던 게 이 그래프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를 애드 투 리포트로 하셔서 이번에는 트렌드 2로 하고 아까 제가 만든 0605에다가 세이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두 개가 그려질 거고요. 오늘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자꾸 이게 필터가 생겨 가지고 이상하게 조금 에러가 있네요, 오늘. 제가 몇 번씩 이렇게 자꾸 바꾸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세 번째로 그려야 될 그래프를 볼 텐데 지금 요 그래프까지 저희가 같이 그린 거고요. 이제는 공동 연구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분명히 드럭 플러스 AI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저도 해보진 않아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국가가 어떤 국가랑 공동 연구를 하는 건지를 볼 거기 때문에 왼쪽 위에 보시면은 여기서 바로 넘어가셔도 되는데 여기서 넘어가시면 보시면 로케이션 이거가 이제 국가, 지역을 분석하는 건데 로케이션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국가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을 해볼 거고요. 로케이션에 가면 데이터셋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데이터셋이 오늘 내가 만든 데이터셋이 맞는지 저는 맞아요. 드럭 AI 0605
ESCI를 넣을 거고요. 그리고 퍼블리케이션 데이트 한번 설정해 주셔야 돼요. 얘가 분석 모듈이 바뀌면은 얘가 리셋이 되거든요. 그래서 커스텀 레인지를 해서 2015 년부터 2025 년도까지로 늘려줄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요거를 보셔야 되세요. 콜라보레이션 필터를 적용할 건데 콜라보레이션 위드 피플 오가니제이션 로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로케이션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거를 찾을 거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우리 학교가 연구하고 있는 걸 찾겠다 싶으시면 오가니제이션에서 부경대학교를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부경대학교를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국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콜라보레이션 위드 로케이션의 코리아를 사우스 코리아 선택하시고 업데이트 리절트를 하시면은 필터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테이블에서 보시면 테이블에서 보시면은 어 미국, 인도, 영국, 잉글랜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 다큐멘트와 타임즈 사이티드가 있는데 타임즈 사이티드 옆에 역삼각형 보이시죠? 조그맣게. 이게 타임즈 사이티드를 기준으로 정렬을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저희가 이런 거 정렬을 할 때는 논문수 많은 걸로 정렬을 하거든요.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다큐멘트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웹 오브 사이언스 논문 수로 정렬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공동 연구로 논문을 가장 많이 낸 곳부터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의외예요. 사우디아라비아, UK, 잉글랜드. 근데 여기서도 보셔야 될 게 UK와 잉글랜드면 UK가 더 크잖아요. 그 개념이 UK 안에 뭐 스코틀랜드 들어가 있고 막 이러니까 이 잉글랜드는 빼줄 거예요. 지금 순위로 봐도 일곱 번째 있으면 뭐 보통 한 상위 10개 볼 건데 여기를 선택해 주시면 아래에 이렇게 팝업이 뜹니다. 이 중에서 난 잉글랜드는 빼줘. 하이드를 클릭하시면은 잉글랜드가 빠져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로케이션에 익스클루드 잉글랜드가 뜹니다. 요거가 적용이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다시 이제 그래프를 그대로 논문 수만 가지고 그릴 거라서 별도의 인디케이터 설정은 안 할 거고요. 비주얼을 클릭해서 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생겨요. 요거 혹시 안 생기시는 분은 Choose a Different Visualization에 파이 그래프 옆에 콜라보레이션이 생겼습니다. 요거 아까 트렌드 그래프 그릴 땐 얘가 없었거든요. 요게 이제 생겼고 그러면 한국을 기준으로 공동 연구를 한 국가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고요. 오른쪽에 25개까지 있지만 상위 10개만 볼게요. 탑 10을 보면은 미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UK, 재팬, 캐나다, 이탈리, 독일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 우리나라도 드럭과 관련됐고 AI가 관련된 연구를 하는구나 했더니 공동 연구를 어디랑 많이 하나 봤더니 미국이랑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중국, 인도랑 많이 하더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그래프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Add to Report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제 또 저장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를 이번에 저는 그냥 콜라보 이렇게 해서 끌게요. 대시보드에 넣으시는 분들은 대시보드에 그냥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 저처럼 리포트 만드신 분은 이렇게 본인 만드신 리포트에 또 세이브를 하시면은 이게 또 그대로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저장이 됐다 치고 저장이 될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실 거고요. 이번에는 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지금 거의 1시간이 돼가고 있어서 아마 굉장히 지치실 텐데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할 수 있어요. 지금 관심 분야 이제 논문수, 인더스트리 콜라보레이션, 사이테이션 토픽 아니, 사이테이션즈 프롬 페이턴츠를 가지고 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 관심 분야가 산업이랑 영향력이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가를 볼 건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이번에는 연구 분야로 가볼게요. 연구 분야로 가서 분석을 할 거고요. 연구 분야로 지금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로케이션을 다시 리서치 에어리아로 바꾸면 산업의 영향력과 관련된 분석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까 그림 그대로 이제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Choose your different visualization 에서 지금 보시면은 멀티를 다시 멀티 인디케이터 트렌드를 선택하시고 그러면 웹 오브 사이언스 아까 제가 뭐 했었죠?
콜라보레이션, 인더스트리 콜라보레이션 했잖아요. 요거 이렇게 쭉 내리셔도 되고요. 어차피 내렸으니까 인더스트리 콜라보레이션 넣고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제가 citations from patent를 할 거니까 이렇게 citation from patents, 검색이 안 되네요. 돼야 되는데 지금 제 뭔가가 좀 에러가 있는 것 같아요. citations from patents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세 가지를 모두 그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 베이스라인을 가지고 논문 수 지금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논문 수는 아까부터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가 맞았고요. 2025년엔 없고.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인더스트리 콜라보레이션의 비중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게. 근데 한번 요거를 웹 오브 사이언스랑 요걸 한번 지워 볼게요. 그럼 얘만 가지고 그릴 수가 있는 건데 얘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 citations from patent가 과거에 되게 많았어요. 논문 수가 더 없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되게 많았고 좀 줄어들었고, 여기는 없어요. 지금 보시면 거의 없거든요. 뭐야, 과거의 연구가 훨씬 더 산업에 영향력을 많이 끼쳤고 최근 거는 뭐 그닥 뭐가 없나 봐,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특허의 그 출원의 특성상 최근 한 1년 반 정도가 미공개 구간이 있어서 지금 공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고, 2015년도에 나온 논문은 인더스트리 콜라보레이션의 비중도 높고 사이테이션즈 프롬 페이턴트 값도 굉장히 많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보실 수가 있어서 요것도 그래프를 어떻게 읽어내는지에 따라서 이제 아마 포스터에 조금 질적인 면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잘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또 한번 요 리포트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요 그래프를 저장을 하면 Add to 리포트에서 여기를 인더스트리로 할 거고요. 저는 계속 0605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어서 0605에 세이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제가 계속 영문으로 이름을 적고 있는데 한글로 적으셔도 돼요. 근데 한글로 적으셨을 때는 내가 인사이트 내에서 보실 때는 잘 보이는데 얘를 PDF로 변환하거나 할 때는 글씨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가능하면 영문으로 하시는 게 가장 깨지지 않고 잘 유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산업의 영향력까지 왔고요. 이제 그래프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런 워드 클라우드를 하나 만들 건데요. 워드 클라우드는 리서치 에어리아에서 만드실 수 있고요. 리서치 에어리아 여기는 이제 비주얼을 테이블로 바꾸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리서치 에어리아로 바꾸고, 여기 바로 옆에 보시면 디폴트가 웹 오브 사이언스 스키마인데 이 스키마를 사이테이션 토픽스로 바꾸시면 됩니다. 사이테이션 토픽스로 바꾸시고, 레벨을 제가 매크로, 메조, 마이크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크로 보시면은 이렇게 10개예요. 10개 전체가 가지고 있는 게 10개인 거고요. 매크로에 해당하는 거는 드럭의 AI는 보니까 274개가 있고, 마이크로를 가지고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보통 요거 사이테이션 토픽을 가지고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마이크로로 많이 만드시기는 하세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로 놓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로 놓고요. 비주얼을 다시 클릭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Choose a different visualization에 스크롤 쭉, 여기 아까 그 콜라보 없어졌죠. 쭉 내리시면 맨 끝에 이번에는 요게 생겨 있습니다. 워드 클라우드가. 아까 요거 이 사이테이션 토픽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가 마지막이었거든요. 사이테이션 토픽을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가 생기고요. 얘를 클릭해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가 생겼는데 이게 무슨 클라우드예요? 하나밖에 안 뜨는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맥스가 50개까지예요. 제가 1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50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훨씬 많은 키워드들이 나오게 될 거고, 저도 이 드럭과 관련됐고 이 AI와 관련된 연구를 잘 모르다 보니 이런 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이렇게 제가 이거 이렇게 다시 뭐 엔터 치거나 하면은 이 위치가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좀 예쁜 그림이 나올 때가 좀 좋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QSAR이 뭔지 모르겠지만 가장 크고 그다음이 뭐 게놈과 관련된 바이오 인포메틱 그다음에 프로테인 폴딩 요런 연구가 이 분야에서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add to 리포트를 하시면은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저희가 하나 만든 거죠. 워드 클라우드 이렇게 해서 또 리포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해서 지금 또 하나를 넣었고요. 그럼 이제 몇 개 남았는지 한번 볼까요? 워드 클라우드 만들었고 제가 이머징 토픽은 마지막에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었고 기관, 연구자, 그리고 저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기관, 연구자, 저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기관이라고 했으니까 왼쪽 상단의 리서치 에어리아가 아니라 오가니제이션으로 넘어와야 되고요. 오가니제이션을 이렇게 넘어오면은 인사이트 같은 경우 약간 로딩이 이렇게 조금 되는 편이긴 해요. 테이블로 바꾸시고요. 한번 저희 또 확인해 볼게요. 데이터 셋이 드럭 AI 맞고 ESCI를 넣었고 퍼블리케이션 연도 틀어져 있죠. 커스텀에 2015년부터 2025년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타임즈 사이티드로 되어 있는 걸 다시 웹 오브 사이언스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분야는 논문을 가장 많이 쓴 곳이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시스템이 어느 학교인지 아세요? 이거 한국에서는 이거 계속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기서도 보면 또 시스템 있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시스템. 그리고 또 아마 시스템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시스템이 뭐냐면 UC 계열에 있는 애들이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뒤에 뭐가 붙잖아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UCLA, UC 버클리 이렇게 붙잖아요. 그걸 다 같이 모아서 그 애들을 UC를 다 모은 애들이 UC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시스템을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오스틴 그다음에 텍사스 어디 이게 붙을 건데 걔네를 다 모아서 시스템이거든요. 보통 한국에서는 이 시스템이 붙은 곳들은 하나의 학교로 보진 않아요. 그러면 요것들을 제거하고 봐야지 분석이 깔끔하게 보일 테니까 왼쪽에 또 이번에 필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오가니제이션 타입을 클릭하시고 A를 치시면 아카데믹 시스템이 있어요. 아카데믹 시스템을 이번에는 빼볼 거예요. include가 아니라 exclude로 해서 업데이트 리절트를 하시면 없어졌죠. UC 시스템이 없어졌습니다. 텍사스 시스템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해당 분야의 연구를 가장 활발히 하고 있는 곳은 카스, 중국의 카스, 그 다음에 하버드, 뭐 제이칭창대학교 이거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저 하버드 관련된 학교, 하버드 메디컬 스쿨 이거는 다 아마 하버드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이런 학교들이 있구나, 뭐 다른 기관들이 있구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또 다 틀어져 있습니다. 지금 분석 모듈이 달라졌기 때문에 인디케이터가 이제 완전히 리셋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add 인디케이터를 눌러서 꼭 필요한 거 CNCI는 이미 들어가 있는데 highly cited 요거 이렇게 검색하실 수 있으세요? highly cited 페이퍼 비율, 개수 다 넣어 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만 넣어서 보겠습니다. CNCI는 들어가 있고 highly cited paper, 비중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비주얼에 다시 넘어가서 보신 다음에 이번에는 그래프를 바꿀 거예요. Choose your different visualization에서 저는 이번에는 스크롤 끝까지 내리시면은 스캐터 플롯을 그릴 겁니다. 스캐터 플롯을 선택해서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X, Y, 그다음에 버블 사이즈. X축은 논문수 그대로 넣을 거고요. Y축은 CNCI 넣을 겁니다. 카테고리, normalized, citation, impact 값을 넣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저는 그냥 highly cited paper 숫자로 넣겠습니다. highly cited paper 숫자로 넣고 보통은 10개까지 탑 10 제일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그 탑 가요 톱 10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5개가 아니라 10개로 이렇게 만드시면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논문수 카스가 제일 많았어요. CNCI도 2.04로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학교들은 진짜 다 높아요. 근데
보시면 하버드가 논문 수는 좀 적지만 CNCI는 더 높고 카스보다 하이리 사이티드 페이퍼 숫자가 딱 봐도 중국의 카스보다 더 많죠. 이렇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볼 때 X축, Y축, 그다음에 버블 사이즈까지 보면 어디가 연구는 제일 많이 해? 질적으로는 어디가 높아? 근데 고인용 논문은 어디가 많아? 요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연구자 분석을 할 때도 요걸 많이 쓰기도 하고 기관 분석, 국가 분석에서도 요 그래프를 많이 쓰는 편인데 저는 이제 기관 분석에서는 요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구자 분석으로 넘어갈 거예요. 오가니제이션, 에드 투 리포트 안 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에드 투 리포트 하시고 이거를 탑 10 오가나이즈 하고 그냥 오늘 날짜에 리포트에 세이브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잊어버리시면 다시 그리셔야 되니까 오늘 지금 하실 때 얼른 해치우세요. 왼쪽 위에 오가니제이션에서 이번에는 연구자로 가볼게요. 연구자로 가서 이번에는 같은 데이터셋인지 또 확인하셔야 돼요. 왼쪽에. 이거 여러 번 반복하실 겁니다. 데이터셋 ESCI 넣고 퍼블리케이션을 커스텀으로 바꿔서 2015년부터 2025년으로 하고 논문 수로 볼 거기 때문에 테이블에서 그냥 그대로 둘게요. 테이블에서 지금 논문 수로 정렬만 하고 그대로 두면은 연구자가 누가 있는지를 보실 건데 왼쪽 위에 보시면은 지금 리서처 옆에 웹 오브 사이언스 리서처 프로필로 되어 있고 이름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 프로필로 오늘 할 거고요. 보시면은 클레임드와 언클레임드가 있지만 올로 할 겁니다. 여기서 클레임드와 언클레임드의 차이점은 이렇게 초록색 인증 마크가 있는 분들은 클레임드, 없는 분들은 언클레임드입니다. 이거 인스타에도 보면은 인증해 주잖아요. 그럼 이런 마크 있는 막 연예인 이런 분들 이거 마크 있는데 저희는 저희가 인증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 연구자 프로필 페이지에서 본인이 클레임을 하시면은 "이거 나야."를 인증하시면 요 마크가 생깁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직접 인증한 건지 저희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지가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해서 한번 논문 수로 정렬했고 다른 인디케이터는 설정하지 않고 비주얼에서 한번 볼게요. 비주얼에서 바 그래프 다른 거 뭐 버블도 그리셔도 되고 요거는 쪼끔 많이 바꾸셔도 되세요. 근데 저는 그냥 좀 보기 편한 거라서 바로 선택을 할 거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 논문 수로 이번에도 10 명을 그려 보겠습니다. 10 명을 그리면 어제보다는 이 그래프가 훨씬 예쁘네요. 논문 수 많으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어떤 분들이 논문 수가 많은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분야의 연구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제 연구자들을 분석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add to report 하시면 이번에는 또 top 10 리서처 이렇게 하고 또 넣어서 보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2개 남았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은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연구자분들, 학생분들이 특히나 관심이 많으신 게 어떤 저널이 '그럼 이 분야 내가 연구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디다가 투고를 하지?'를 고민하세요. 이렇게 해서 나하고 누가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포스터 만드실 때 나는 이 분야가 왜 관심이 있는가 백그라운드도 막 이제 조사하시고 공부하실 거 아니에요. 막 넣고 연구 트렌드 이렇게 되고 누가 잘하고 어디가 잘하고 막 이러고 그리고 이 분야를 봤더니 어떤 저널에서 많이 논문이 나왔더라. 그리고 투고를 할 때 이런 전략으로 여기다가 이 정도 저널 중에서 투고를 하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널 분석까지 보여드릴 건데 왼쪽 위에 리서처가 아니라 이번에는 퍼블리케이션 소스입니다. 퍼블리케이션 소스가 저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퍼블리케이션 소스로 가서 또 틀어졌죠. 데이터셋 보시고 ESCI 한번 보시고 또 커스텀 레인지 2015년으로 두고요. 이거 2025년 이거 나중에 이제 저널 임팩트 팩터 값이 없으니까 해서 보고 테이블로 둔 다음에 얘는 저널로 왔기 때문에 얘가 달라져요. 인디케이터가 달라져요. 보시면 열어서 보시면 이제 저널 임팩트 팩터 같은 애들이 생깁니다.
뭐 이메디어스 인덱스 저희 클레리베이트에서 이제 상반기, 하반기 전체 교육을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때 JCR 교육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거 다 보셨을 거예요. 뭐 아이겐 팩터 스코어 뭐 이런 거 보셨을 텐데 저널 임팩트 팩터 그냥 전 이것만 넣겠습니다 우선. 저널 임팩트 팩터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저널 임팩트 팩터를 놓고 논문 수를 기준으로 또 한번 정렬을 하면 보시면은 여기에서 가장 논문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셔야 될 게 제가 아까 저널 임팩트 팩터가 이제 ESCI에도 다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ESCI를 빼면 ESCI에 해당한 저널이 사라져요. 그래서 ESCI 저널을 빼고 싶으실 경우에는 요거를 체크를 지워 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트렌드를 보거나 할 때는 ESCI까지 확장을 시켰는데 '아 나는 그래도 투고할 때는 SCI 이해만 하고 싶어.' 이러실 때는 요거를 지워 주시면 됩니다. 우선 지우고 볼게요. 지우고 '이런 저널들이 많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널, 이 저널, 이 저널 지금 보시면 저널 오브 케미컬 인포메이션 앤 모델링에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사이언티픽 리포트 뭐 이렇게 막 나왔어. 근데 이제 투고 저널을 한번 분석해 보고 싶으실 수가 있어요. '나는 내 연구 성과가 괜찮으니까 Q1 저널에만 할 거야.' 우선 Q1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필터에서 Q1을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 필터를 쭉 내리시면 저널 임팩트 팩터 JIF 쿼타일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은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Q1을 놓고 업데이트 리절트를 하면 Q1에 해당하는 저널만 쭉 보여줘요. 그중에서 저널 임팩트 팩터를 기준으로 레인지를 이렇게 정렬을 해 볼게요. 아까는 어디에서 많았어? 이걸 봤는데 이번에는 저널 임팩트 팩터를 기준으로 봤더니 아우 높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역시 바이올로지 분야는 이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면 얘를 그냥 좀 안 되겠다. 요거는 그냥 요걸로 원래는 저널 수가 좀 적으면 저널 임팩트 팩터 기준으로 레인지를 좀 하면 좋은데 우선 요렇게 두고 논문 수가 많은 것 중에서 저널 임팩트 팩터가 4 넘고 6 이하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5.7 고기에 해당하죠. 4 이상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거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돼요. 지금 제가 3개 선택을 했고요. 첫 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먼저 볼게요. 6 이하였으니까 6 해서 전부 제가 5개 더 좀 더 해 볼까요? 6.5는 빼고 4.9, 5.7, 4.5 여기까지 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선택을 하면 이번에도 밑에 이렇게 팝업이 뜹니다. 이번에는 핀 투 탑을 선택하세요. 핀 투 탑을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제가 8종의 저널을 선택을 했고요. 8종의 저널을 비주얼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 볼 건데 비주얼을 이렇게 오면 트렌드 그래프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 논문 수인데 논문 수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저널 임팩트 팩터로 볼 겁니다. 저널 임팩트 팩터를 기준으로 제가 8종이었거든요. 여기도 5개가 아니라 8로 바꾸고 하면은 4 이상 6 이하 저널 임팩트 팩터가 4에서 6 이하인 해당 저널들에 대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쭉 그려졌는데 쭉 이렇게 보시면은 다들 최근에 많이 떨어졌네요. 이렇게 다들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저널들은 진짜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낙하 속도가 좀 빠르잖아요. 근데 여기 노란색 저널 지금 보니까 요 저널이네요. Expert Opinion on Drug Discovery 같은 경우가 좀 낙하 속도가 조금 느려요. 이런 저널 지금 이 중에서 만약에 투고를 해라라고 하면은 요런 저널이 그래도 아마 이제 한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 6 월에 새로운 2024 JCR이 발표가 될 텐데 그래도 임팩트 팩터가 쪼끔 올라가지 않을까? 이거보다 덜 떨어지지 않을까? 요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요거까지 좀 확인을 해서 보시면 좋으시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add to report를 하시면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널 임팩트 팩터 트렌드 이렇게 해서 또 리포트에 넣어 보겠습니다. 계속 저장은 하고 있는데 정말 저장이 되는가 싶으시죠? 저장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잘 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널까지 받고 제가 이머징 토픽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머징 토픽은 리서치 에어리아에서 분석을 하실 수 있으세요. 리서치 에어리아에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기본 디폴트가 웹 오브 사이언스예요. 근데 이거를 사이테이션 토픽으로 바꿨는데 여기 스크롤 밑에 보시면 이머징 토픽이 있습니다. 이머징 토픽을 클릭하시고 레벨을 매크로가 아니라 마이크로로 두시면 돼요.
얘를 마이크로로 두시고 그러면 비주얼이 아니라 테이블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떤 모양이 보여지는지를 보여드리면은 여기도 논문수로 다시 정렬을 할게요. 논문수로 정렬을 해서 보면은 Artificial Intelligence in Drug Discovery and Delivery System에서 논문수가 제일 많았고요. Highly cited paper도 많습니다. 어떤 뜨는 주제, 내가 드럭 앤드 AI로 검색을 했을 때 이 분야에서 이번 달에 뜨는 주제, 이 매달 바뀌거든요. 얘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매달 바뀝니다. 보시면은 어떤 것들이 논문 수가 많은지를 내 관심 분야에 아마 이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읽어내실 수가 있는데 저도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아, 그냥 이런 거구나라고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래프를 저는 스캐터 차트로 예시에는 보여드렸는데 다른 형태로 그리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뭐 한번 파이를 볼까요? 파이로 그리실 수도 있어서 파이로 놓고 한 개가 아니라 한 10개 그려 볼게요. 10개. 이렇게 하면은 논문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에서 지금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 그래프까지 add to report를 하시면 얘는 emerging topic, emerging topic으로 하고 0605에 save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9개의 그래프를 그렸거든요. 한번 그래프가 제대로 잘 저장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데이터 확인할 때 오가나이즈 들어가셔서 폴더 들어갔거든요. 오가나이즈에서 폴더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리포트가 있어요. 아까 데이터 위에 이렇게 리포트가 있어서 여기를 리포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많이 그렸네요. 요게 저랑 똑같이 보이셔야 될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거 클릭하시면 이거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하고 다운로드를 이미지로 받으시거나 프린트 하셔도 되세요. PNG, 뭐 JPG, PDF, SVG 뭐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지금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이름도 바꾸실 수도 있고 그리고 뷰 데이터를 가시거나 go to analyze로 가시면은 해당 그래프를 다시 그 분석 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넘어와요.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마이 아이템의 0605 리포트의 탑10 오가나이즈 분석 그래프였어 라고 하고 여기서 highly cited paper 아니고 나는 highly cited paper의 비율로 볼 거야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업데이트 어널리시스를 하시면은 그래프가 바뀌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dd to report를 하시면 새로운 이 그래프가 추가가 되는 거고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이제 바뀌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add를 하셔도 되고 아예 바꾸겠다 하시면은 업데이트 어널리시스를 누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확인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엑셀로 다시 이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신 경우에는 테이블에서 항상 add 인디케이터만 보여드렸는데 다운로드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냥 다운로드 받았을 때는 이 그래프가 그대로 트렌드를 클릭해서 받아보면은 트렌드를 클릭해서 받아서 보시면은 그게 지금 요게 아마 공유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엑셀이 공유가 안 되고 있죠. 어, 이거 트렌드를 그래프를 이제 받으셨을 때는 2015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연도가 전부 분리가 되어서 논문 수나 기타 인디케이터가 분리가 되어서 보여지기 때문에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별도로 그래프를 그리셔도 되세요. 근데 그렇게까지 이제 작업을 하시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제 포스터 만드는데 다른 시간들도 많이 쓰셔야 되니까 여기 리포트에서 지금 같이 지금 1시간 반 정도 요걸 한 거를 그대로 이미지를 다운로드 그냥 받으셔가지고 그냥 저는 이미지 다운로드 안 받고 그냥 캡처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이미지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거를 이런 거 이렇게 없애고 보세요. 그게 더 예쁘게 보여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더 깔끔하게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만약에 '이런 거 좀 빼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뺄 수 있거든요, 요런 것들은. 요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하셔 가지고 그래프를 만드신 다음에 아마 이 경진대회의 포스터 마지막에 최종 제출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시고요. 감사드리고 그리고 혹시 채팅창에 지금 질문 남겨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아니면 지금 채팅을 하고 계시는 건가? 음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모르니까 클레리베이트 코리아 립 가이드를 통해서 좀 자세한 거 인사이트에 대한 가이드나 이런 것들은 좀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집중하셔서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포스터 꼭 잘 만드셔서 1등 하세요. 감사합니다.